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8,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에 육박하면서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저녁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64명. 하루 만에 다시 동시간대 기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761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전까지의 감염자 숫자를 더하면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의 7,850명을 훌쩍 넘어 오늘은 8,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85명, 경기 1,900명 등 수도권이 4,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4명, 경북 208명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간 느려지긴 했지만 감소세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대로의 추세라면 다음 달 말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악화 속도의 둔화 현상은 보이지만 반전되는 경향들이 관찰되지 않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964명에 달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81%, 수도권은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9명이 추가돼 모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공 등 11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일주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8,600여 명, 2주 뒤에는 11,000여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이전과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거쳐 만든 거리두기 최종안을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는 기존 4단계 조치와 비슷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나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거리두기는 12월 말까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확산세를 꺾고 동시에 병상 확보와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이런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해서 이 상황을 좀 호전할 수 있도록.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주 수요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혹한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정부와 여당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 기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 매입을 축소했는데 그 규모를 높여서 내년 3월에는 끝낼 방침입니다. 내년엔 금리 인상도 3차례 있을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상호 특파원, 자산 매입 축소를 앞당겨 끝낼 거란 관측은 있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이 금융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갑자기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유동성 공급을 확 줄여서 긴축의 가속 페달을 밟은 건데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장 발표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In light of the strengthening labor market and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we decided to speed up the reductions in our asset purchases. 구체적으로는 11월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여왔었는데 이 내년부터 300억 달러씩 줄이고 3월에는 아예 매입 자체를 종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산 매입은 원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에 전년 대비 6.8% 올라서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4.2%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결정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이 뒤따를 텐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긴축 기조가 끝나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게 내년 상반기일 거란 전망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전망은 금리를 내년에 3번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원들 중 거의 절반은 0.88에서 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공개됐던 예측치보다 인상폭이 꽤 올라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인상률이 2% 넘어서고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이렇게 기자 질문이 나오니까 현재 거의 완전 고용에 다가가고 있다고 답해서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CNBC 방송의 전문가 조사에서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높은 물가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내년 말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 의무사업장 222곳과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인천 영흥도의 석탄 발전 4기도 감축 운영에 들어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 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선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되고 건설 공사장에선 살수차와 방진덮개를 이용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과 이동 측정차 등을 활용해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도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뜻한 서풍과 함께 넘어온 중국의 오염물질이 잔류한 데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등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발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한국노총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이 성장과 번영의 주역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다만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관계에서 상호협력의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윤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부분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훈 토론에서의 최저임금 발언을 두고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몇 달 전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과 거의 비슷한 인식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됐던 최저임금 제도는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